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미국 주식을 한 2019년 이전부터 2018년 뭐 네. 이전부터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봤었으니까 네. 당연히 탐리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탐리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는 꽤 많은가 봐요. 많죠. 이런 네. 걸 보면서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네.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쵸. 내가 아는 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시야 자체가 굉장히 좁은 거다. 내가 너무 좁았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기사를 쓸 때도 네. 초등학교 3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라고 하거든요. 자, 오늘 네. 우리 류종훈 기자가 과연 초등학교 3학년 과연 초등학교 3학년을 제가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해시킬 수 있을지.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고려아연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1차전은 거의 사실상 네. 마무리가 됐고,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이면 이제 고려아연이 진행하고 있는 그 자사주 공개 매수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마감을 하게 되고, 이제 앞서서 어제 이제 영풍정밀 고려아연의 이제 그 공개 매수가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거기서는 한 35% 정도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사실상 공개 매수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최현범 회장이 기존에 이제 보유 확보를 하고 있던 이제 고려아연 영풍 정리를 통한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키게 된 거죠. 네. 만약에 이번에 그때 MBK 영풍 쪽에서 가져갔으면은 네. 거기서는 사실 1.85%를 가져가는 건데, 사실상 최현범 회장의 지분 1.85를 같이 가져가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실상 3.7%의 지분 확보 효과가 있다고 그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공개 매수가 내일 이제 마감이 됩니다. 내일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은 89만 원인데, 어제 영풍정밀 이제 공개 매수가 사실상 성공을 하면서 이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고려아연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 영풍정밀은 급락했습니다. 급락. 뭐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었고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이제 박기덕 대표이사가 네. 이제 그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있었던 영풍과 MBK의 지분 매수에 대해서는 무효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무효화를 하겠다라고 했냐면은 이제 법적 대응을 들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고소를 하겠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많은 뭐 피해가 있었다라는 네. 거죠. 이제 뭐 주가도 많이 좀 흔들리게 됐었고 말도 바꿨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좀 발언을 조금 보면은 일단은 고려아연 박기덕 사장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영풍 측의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시장 교란 행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법원에서 나왔는데 이거 역시 또 기각이 됐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풍과 MBK 쪽에서 이제 신청했던 1차, 2차 가처분 신청이 모두가 기각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고려아연 쪽의 그런 이제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뭐 법적 타당성은 네.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그 박 사장이 영풍과 이제 MBK가 지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을 계속 바꿨잖아요. 처음에 66만 원에 네. 매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83만 원에 했다가 89만 원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처음에 이제 고려아연의 프리미엄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네. 인정을 하고 싸게 매입을 해서 이제 회사를 가져가려고 했던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 사장 쪽에서는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받고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 조작과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시장 질서 교란이 규명이 되면은 영풍 MBK의 공개 매수에 이제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대한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사실상 시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영풍 MBK 쪽에서는 5.34%의 지분율을 확보를 하면서 네. 지금 한 3.5에서 4% 정도 지금 지분율이 네.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표 대결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영풍과 MBK 쪽에 지금 뭐 당연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확률이 높죠. 네. 이기죠.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이기는 상황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런 법적 대응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한 효력 자체가 사실상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법적 대응을 통해서 이걸 무효화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까지 매입했던 5.34%의 지분을 다 환불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그 재판을 통해서 매수한 지분 자체가 무효화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네네. 판단을 해야겠죠.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말하기는 쉽진 않은데 네. 법원에서도 이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증거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가 만약에 규명이 된다면은 네. 그때는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승소를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MBK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이제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주주들이 이제 MBK와 영풍의 공개 매수에 참여해 주신 거는 이제 최은범 회장의 전행으로 고려아연의 거버넌스가 훼손됐고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가 하락했다는 최대 주주의 진심 어린 우려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경풍과 MBK 쪽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어쨌든 38% 이상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최대 주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의 지금 동의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폄훼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박기덕 사장이 오전에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론전인데 네. 뭐 마타도어를 했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좀 팩트를 왜곡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야기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제 오늘 영풍 쪽에서 대응하는 발언으로 또 보였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사실상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게 됐어요. 이제는 네. 진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표대결로 봤을 때는 MBK 영풍 쪽에 1차전 승리로 갔지만 이게 법적 대응이 될 경우에는 확보한 5.34%에 대한 효력이 네. 사실상 중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표대결이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지분율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만약에 5.34%를 중단을 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최현무 회장 쪽이 1%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또 캐스팅 보트에 대한 또 그런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그 영풍 MBK 쪽에서는 현대차라든지 네. 하나라든지 LG 같은 그런 대기업 집단에서 과연 고려아연의 편을 들어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박기덕 사장은 분명히 우리의 우호군으로 이렇게 활약을 해줄 걸로 지금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할 때는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MBK 영풍의 계산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법적 그러니까요. 대응에 가게 되면 네. 사실 몇 년 가잖아요. 그동안 근데 네. 그 일하는 게 굉장히 방해되죠.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기차 캐즘 시장이 왔다라는 거는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괜찮은 정말 천만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만약에 엄청나게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공급을 네.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그러면 직원분들은 굉장히 네. 일할 의욕이 안 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일을 해서 매출을 세운 게 어디로 갈지. 네. 회사가 지금 회사를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지에 대한 또 그런 고민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그러니까요. 다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됐을 때 고려아연이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좀 그런 해결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뭐냐면 카카오에서 인공지능 메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메이트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메이트. 네, 카카오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공개했다고 표현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카카오는 공식적으로 메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네. 이게 메이트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비서 우리는 사실 인공지능이 비서가 되어 주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대신 일을 해주길 바라니까. 대신 일을 해주는 그 비서가 되어 주길 바라는데 비서 수준까지는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 인공지능 그냥 우리 심심이 예전에
아, 그 정도가 그 정도로 낮은 것도 아니고 비서 수준으로 아주 철저하게 챙기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어떤 서비스를 이번에 그러니까 서비스가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서비스의 대략적인 윤곽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네. 개발자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서비스를 우리가 공개할 거니까 개발자분들이 여기에 맞게 많은 개발을 해보세요라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카카오가 오늘 인공지능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를 했는데 화면 보시면 카나나는 카카오 네이티브 내추럴 AI라고 해서 카나나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카나나는 2개의 서비스로 이제 앞으로 공개될 예정인데 네. 카나와 나나입니다. 카나와 나나. 네. 네. 이게 카톡에 탑재되는 게 아니라 네. 별개의 앱으로 아. 나중에 나오게 될 전망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그 별개의 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목에 이제 제2의 카톡이 될 것이냐. 새로운 앱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될 텐데 네. 카나랑 나나가 그럼 도대체 누군데 일단 카나와 나나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일단 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나는 나의 개인 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카나는 그룹 대화방의 메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만 관찰하는 놈.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대화를 했을 때 그 대화 내용들을 쭉 기억했다가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나나는 내가 1대1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 내가 어떤 그룹 대화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 대화들을 쫙 기억을 했다가 예를 들어 그룹 대화에서 뭐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참석할 때 무슨 준비물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나가 갑자기 띠링 뭐 이주호님 뭐 어떤 몇 시에 컨퍼런스 있는데 무슨 준비물 챙기셔야 돼요 이런 식의 도움을 주는 그런 최적화된 나만을 위한 어떤 서비스 네. 의 인공지능이 나나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카나는 그룹 안에서 대화가 여러 가지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류종훈 기자, 한지원 기자, 저까지 대화를 하게 되면 그 대화의 맥락들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좀 기억을 했다가 네. 지금까지 학습한 대화 내용과 그것들을 바탕으로 뭐 관련된 정보를 준다든지 선톡을 먼저 날려준다든지 일정을 챙겨준다든지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든지 만약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 점심 뭐 먹을까를 만약에 카톡으로 막 류종훈 기자, 한지원 기자, 이주호 기자가 얘기를 하다가 뭐 류종훈 기자는 난 중식 싫은데 뭐 이주호 기자는 난 일식이 좋은데 뭐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카나가 류종훈 기자는 뭐를 싫어하니까 그거를 기억했다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식당을 제안할 때 네. 중식이 아닌 일식 식당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을 기억했다가 거기에 네. 맞는 정보를 제안해주는 이런 방식의 서비스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대1 대화, 그러니까 1대1 나나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룹 대화에서 카나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네. 한데 어쨌든 그 대화 내용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나의 정보가 많이 누적되니 나나도 대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나한테 최적화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카나도 그룹 대화방 안에서 대화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정보를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 저기 네. 채팅창에서 권순호 기자는 단톡방에 없다 메모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불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아마 구체적인 어떤 앱으로 어떻게 출시가 될 건지는 네. 일단 별개의 앱으로 출시될 계획은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올해 안에 사내 테스트 버전을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차후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뭐 카카오 주가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네. 떨어지기도 했고 사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뭔가 열광하는 모습도 없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자체 그러니까 카카오가 내놓은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공지능 비서는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고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전 세계 어느 기업도 비서 서비스를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이게 반쪽짜리. 반의 반쪽짜리 비서들은 사실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뭐 아마존 에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긴 했는데 우리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시리 말기도 못 알아듣는 네. 시리 막 이러는데 정말 제대로 된 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빅테크가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만 저는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지금까지 다 기술 이야기만 했지 네. 서비스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좀 명확한 거 없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번에 카나나를 공개한 건 대략적인 윤곽만 공개한 거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공개된다면 사실 저는 좀 그런 게 불만이긴 하거든요. 왜 우리는 맨날 빅테크가 어떤 서비스 내놓는지만 목 놓아서 기다려야 돼? 우리나라 기업이 제공하면 안 돼?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나오게 되면 물론 그 결과물이 어떨지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굳이 빅테크만 목 놓아 기다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가 나오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네이버에서 다음 달 11일부터 12일까지 단 24 컨퍼런스를 또 개최를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를 또 소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AI 서비스와 그 다음에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전략이 공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국민 감정도 굉장히 안 좋긴 한데 네. 우리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 네이버가 블로그와 초록창 검색으로 굉장히 우리 시대를 아우르고 있을 때 애플의 아이폰이 딱 출시가 됐고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네이버에는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의장이 같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분명히 김범수 의장은 야 아이폰 출시가 됐는데 우리 모바일로 가야 돼라고 하는데 이 네이버는 야 블로그가 이렇게 잘 되고 네이버 녹색 검색창이 이렇게 잘 되는데라고 하면서 빠르게 변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나와서 모바일 전용 톡을 만든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빠르게 변해서 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지금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가 만약에 그런 스피릿, 영혼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네. 이라는 희망회로 한번 돌려본 겁니다. 그때도 이제 모바일 전환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했던 게 그렇죠. 카카오였기 때문에 네. 그럼 인공지능에서 정말 대응할 수 있을까? 대응한다면 네.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게 될까를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서비스 플랫폼을 지금 아무도 선점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LLM이라든지 뭐 소버링까지 해서 맞아요. 기술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강자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카카오가 국내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리 가서 이렇게 좀 많이 장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네이트원이 바보였지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때 굉장히 실패를 크게 했던 것이 사실은 SK컴즈의 네이트원이었죠. 네이트원. 네. 그때 우리 모두가 네이트원을 썼어요. 네이트원 썼고 네. 그때 유명했던 게 라이코스. 라이코스 넘어갔다. 넘어갔어요? 싸이월드도 아니고. 네. 싸이월드. 그렇죠. 네이트원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뭐 카카오톡 스마트폰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웹의 세상. 맞아요. 네이트원에서 많은 개발이 나왔었죠. 메신저는 네이트원, 검색은 네이버. 사실 그 시절이었죠. 네. 우리 SK 네이트원 말고 SK요? 뭐였었죠? 소셜 네트워크 버디버디? 아니 메신저 말고 네. 그 사진 저장하고 이제 사진 공유하고 했던 데 있잖아요.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싸이월드 말고?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가 잘만 됐으면 페이스북을 앞질렀을 그렇죠. 기능도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있었고. 그때부터 도토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메타버스 암호화폐 다 할 수 있었네. 다 할 수 있었어요.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현대차가 이제 인도증권 시장에 오늘 상장을 해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이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뭐 4조 5천억을 지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상장가로는 1960 루블 하나로 치면 한 32,000원 정도 최상단이었어요. 최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결과는 뭐 아직까지 인도 주식 시장은 마감이 안 됐지만 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한 얼마나 빠진 상황이죠? 조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류종훈 기자가 인도 시장의 그 현대차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D님 화면 좀 한번 올려주세요. 네. 지금 이게 인도 증권시장의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현대모터 인디아 리미티드라고 하는 곳이 현대 인도 법인입니다. 네. 보시면 현재 1881.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오늘 시가 대비 네. 2.73%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인트라데이, 그러니까 오늘 네. 초반 움직임 어땠는지, 하루 움직임 어땠는지 다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 초반에는 나쁘진 않았어요. 네, 1930원에 지금 네. 시작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쭉 빠졌습니다. 뚝 빠졌네. 쭉 빠졌어요. 저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많이 좀 이렇게 뭐 차익 실현했거나 이렇게 쭉 그러면서 이제 막 빠졌다가 지금 1880에서 1890원 정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는 뭐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냥 네. 한 1% 정도 지금 빠진 상황인데 인도 시장이랑은 좀 별개로 움직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인도 증권 시장의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IPO를 한 거고요. 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죄송합니다. 조달하는 금액은 네. 이제 인도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느냐? 인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입니다. 되게 지금 다들 생각을 했을 때, 봐봐, 우리가 미국, 네. 중국. 유럽, 일본 뭐 이렇게 쭉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사실은 EU라고 하는 거 제외를 하고 국가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시장은 뭐 독일이라든지 네. 영국, 프랑스 이 정도인데 이들이 탑3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본이 탑3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인도가 탑3가 됐습니다. 연간 한 500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판매가 되고 있고 승용차만 400만 대 넘게 팔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많이들 노력을 해야 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현대기아는 중국 시장에서 2010년대 후반에 이미 사드로 인해서 네. 미리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지금 보면 예방주사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판매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직격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폭스바겐과 토요타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자체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이 파는 시장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판매가 지금 쭉쭉 빠지다 보니까 세계 2위 자리가 뭐 세계 2위와 3위의 격차가 큽니다만 이게 이 추세를 한 5년 정도 간다? 2위, 3위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경제가 흔들리고 있죠. 그렇죠. 네. 독일이 흔들리면은 EU가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 미리 좀 공을 들였고요. 1996년도부터 진출을 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판매도 많이 하고 생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GM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이번에 조달한 금액 자체를 이제는 거기에다 넣겠다. 네. 인도 시장을 위해서 넣겠다고 합니다. 내년에 나올 크레타 EV를 비롯해서 앞으로 인도 전용 모델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생산을 하고 또 하나는 아이오닉 5라든지 네. 또 이제 유럽으로 수출할 차량들도 인도에서 생산을 해서 네. 유럽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인도 위치가 되게 좋아요.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뭐 동유럽 쪽은 바로 올라가면 바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물류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되게 좀 큰 거점으로 생산 거점으로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어쨌든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조금 성공적으로 한 상황이고요. 지금 옆에 보면 이제 인도 증권시장 이제 거래소 소장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되게 그 다음 사진이 좀 제가 정의선 회장을 한 10년 넘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V를 하고 있길래 이제 황소는 뭐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주식 시장에서 불장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불인데 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느꼈고요.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현대차가 결국에는 이제 인도에서 자체 생산을 많이 하고 자체 개발도 많이 하면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서 좀 자리 잡게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스탠딩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조금 재밌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인도 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냐라고 했더니 인도가 내수뿐만이 아니라 수출도 많이 하는 시장이고 또 이제 전기차적으로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점으로 좀 하나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들 뭐 많이도 궁금했던 거는 증시 사상 최대 규모로 자금 조달을 했는데 자금 투입 및 추가 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국법인은 HMC를 통해서 상장을 한 거고 네. 그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지분에서 17.5%를 떼서 올린 거잖아요. 네. 이제 인도로 재투자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커넥티비티, 모빌리티, 하이테크,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또 이제 공장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이제 GM 공장 인수한 거 있죠. 이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혹은 이제 후년에 오픈할 계획이고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젊은 층이 원하는 그런 차량 제작 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또 인도 내에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회공헌 쪽으로도 많이 좀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IPO 여기가 끝나고 나서 네. 모디 총리를 만났습니다. 모디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도에서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만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뭐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의선 이제 회장 쪽에서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여러 부분으로 또 지원을 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이 네. 인도를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봤을 때 네. 빅3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토요타가 인도에서 잘 안 팔립니다. 아, 그래요? 잘 안 팔려요. 아,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미쓰이 뭐였었죠? 네, 마루타 스치키. 아, 마루타 스치키. 마루타 스치키가 지금 1등이긴 하지만 네. 이게 마루타와 스치키 합작사고요. 네네. 사실상 인도 기업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차가 힘을 잘 못 써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2위가 현대. 2위가 현대입니다. 2위가 현대. 네. 독일 차가 비싸서 안 팔립니다. 아. 폭스바겐이 한 달에 몇천 대를 못 팔아요, 거기서. 인도에서. 몇천 대를 못 팔아요? 네, 연간 900만 대 파는 회사예요. 네네. 네, 근데 인도에서 몇천 대를 못 팔아요, 올해. 아.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 여기 공을 많이 들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은 중국차 아니야? 라고 네.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아시겠지만 인도와 중국은 아우, 상극이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안 좋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공략을 좀 많이 해야 될 곳이고 마루티 스치키. 마루티 스키. 마루타 스치키가. 죄송합니다. 마루티 스키. 아, 맞아. 마루티 네, 스치키. 마루타 아니고 마루티 죄송해요. 스키입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IPO도 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한 것 같고 네. 주가 움직이는 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원래 당일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말하는 따상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기대를 못했었고 이제 현대차에서도 그건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W북님께서 인도 타타대우 있지 않나? 아, 그 타타. 네, 아, 타타 있죠. 네, 타타. 타타도 현대보다 낫고. 낫죠. 또, 또 인도 자동차. 마인드라. 마인드라도 현대보다 낫고. 그렇죠. 현대기아가 생각보다 잘합니다. 네, 제가 맨날 이제 칭찬 타임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칭찬 타임이 돼버리긴 했는데. 현대차. 네, 저는 친 어디 반 어디 아니고 그냥 항상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 우리 류종훈 기자가 또 날카롭게 얘기해 줄 때는 진짜 무서워요. 저는 옆에서 보다 보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날카롭게 얘기하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인도 시장에서 2위를, 그러니까 인도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가 IPO를 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 헤드라인을 저 지원 없어도 살게요. 뭐냐면 폴란드가 5조 원 규모의 무기에 대해서 금융 지원 없이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아니 왜 우리가 그러니까 무기를 파는데 거기다 돈까지 대줘야 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사건도 있고 해서 네. 괜히 돈까지 빌려줬다가 돈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이 불안감이 있긴 한데 네네. 통상적으로 이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군사 안보 정보를 서로 교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끈끈한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때에는 그 국가의 금융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통상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돈 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주말 인터뷰 시간 동에서
방사청 석종건 청장님 인터뷰를 했거든요. 오,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은 좀 오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네.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폴란드가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오, 네. 지금 소식통들에 따르면 2차 계약의 일환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자주포 152문, 그다음에 천무 72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이 계약이 5조 정도, 5조가 좀 넘는 그 금액 계약인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5조 원 정도의 금융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뭐가 문제였었냐면, 앞서 이루어졌던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과 관련된 수출 금융 지원으로 인해서 이 약간 제약이 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 도출이 좀 안 됐었는데,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민간 시중은행들을 통한 신디케이트 론 같은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네. 폴란드에서 우리 그거 말고 조달 금리가 더 낮은 당국간 차원의 금융 계약을 원합니다라고 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됐었던 건데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한국에서 금융 지원을 해줘야지. 왜 한국에서 금융 지원 안 하고 유럽계 글로벌 은행하고 자금 조달을 논의하고 있어? 네. 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경색이 좀 짙게 되면서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너무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한국의 금융 지원 없이 우리가 유럽계 글로벌 은행으로부터 돈 구할 테니까 네. 그래도 이거 바로 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산업들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긴 합니다. 네네. 주가의 향방과 상관없이요. 그렇죠. 뭐 전력기기도 그렇고 뭐 반도체는 요즘에 약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방산도 그렇고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 화장품도 주가는 좀 안 좋지만 화장품도 네. 여전히 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이제 뭐라 할까요?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산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산업은 많지만 네. 방사는 주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네, 방사는 주가도 괜찮더라고요. 요즘 방산처럼 분위기 좋은 진짜 섹터라든지 네. 산업군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네.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방사청장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한 26조 원 정도죠. 네. 26조 원 정도의 수출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노력하겠다는 거죠. 네. 노력하겠다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방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은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단신으로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구조조정 이야기도 많고 취업문이 좁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오늘 이제 통계청에서 2024년 8월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정규직이 줄었습니다. 이게 2021년 8월 이후 3년 만에 줄었다고 하는데 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7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천 명으로 14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정규직이 줄어든 게 3년 만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21년도 8년도 때 21년 8월 달에 이제 비정규직 비중이 38.4%였죠. 네. 이게 점점 줄었어요. 22년 8월에 37.5, 작년에는 37%까지 줄었다가 2년 연속 줄다가 3년 만에 38.2%까지 비정규직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거는 고용의 불안감이 조금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 중에서는 또 어떠냐 봤을 때는 비정규직 근로자 산업별 규모를 보니까 보건사회복지 쪽에서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음식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사업시설관리는 줄었고 도소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이 많이 줄었다고 나오고 제조업도 많이 늘었다고 나오는데 네. 비정규직이 많이 느는 상황에서 이제
시간제 근로자 비중,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같은 네.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의 형태들이 저희가 그 여러 개의 뉴스, 그러니까 파편화된 뉴스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고용의 네. 형태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여기저기서 돌고 있는 정보지를 보면은 대기업, 중견기업 할 거 없이 지금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네. 어제 이제 제가 받았던 찌라시 중에 하나는 정보지 중에 하나는 네. 모 통신사는 이제 만약에 희망퇴직을 할 경우에 7억 원의 퇴직금 주겠다라고 아. 하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확인이 제가 안 되고 있어서 회사 이름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정도의 비용을 지금 주면서 기존에 이 정도 주는 데는 사실 은행권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통신사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